P I S T I S. 자네 그거 아나?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행성을 포함한 이 우주에는 여러 시스템이 존재한다네. 그 시스템 중에는 등가 교환과 카르마라는 것이 있다네. 카르마는 별의 기억과 카르마라는 기억을 재생하면서 잠시 언급했었지. 자네 혹시 우주에 퍼져 있는 수많은 암흑 물질을 본 적 있나? 그것의 정체는 바로 이 가이아 행성을 비롯한 수많은 행성에서 그동안 쌓였던 카르마라네. 이 카르마가 에너지화되어 우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카르마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가 교환의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네. 등가 교환 역시 우주를 움직이는 수많은 시스템 중 하나라네. 아무래도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보다는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낫겠지. 그럼 이 영상을 먼저 보게나. 등가 교환과 카르마 시스템. 1. 등가 교환. 혹시 제로섬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로섬은 누군가가 무엇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정도의 무엇을 잃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연쇄적인 상호작용이죠. 여기서 등가 교환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등가 교환의 의미는 내가 가져야 될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잃게 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로섬은 여러 생명체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고 등가 교환은 한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인 것이죠. 이러한 등가 교환의 과정은 비대칭적입니다. 즉, 한 생명체가 무언가 행동을 하여 얻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만큼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통해 서서히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생명체가 특정 기간에 무언가 행동을 해서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임계치가 200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기간에 A 생명체가 우연찮게 1000을 얻었다면 A 생명체는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한순간이든 평생이든 800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을 얻는 것이 운이 좋게가 아닌 우연찮게가 된 것이죠. 평생을 통해 서서히 800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행이겠지만 한순간에 800을 잃는다면 그 충격이 상당하겠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 법입니다. 등가 교환은 우주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국가로 확장시켜 볼까요? 수많은 가이아 대륙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0년 이상 지속된 국가가 제법 존재합니다. 하지만 1000년 왕국이라 불리는 곳도 결국 이름만 바뀌지 않았을 뿐 내부에서 발생된 수많은 풍파로 실제로 결국 국가를 세운 지 200여 년 만에 쇠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당장에는 큰 무언가를 얻겠지만 결국 그만큼의 무언가는 반드시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2. 카르마. 카르마 역시 오래된 우주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카르마는 조금 전 언급한 등가 교환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세상을 아니 우주를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쌓이는 일종의 결과입니다. 카르마는 각 생명체마다 허용 한계치가 있는데 이 허용 한계치를 넘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생명체에게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분이 없어진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시스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시스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평생을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끔찍한 압박감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평생이라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카르마는 선악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쌓일 뿐이죠. 3. 등가 교환과 카르마 시스템의 연동. 그럼 이제 이 등가 교환과 카르마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카르마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쌓일 뿐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쌓일 뿐입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죠. C라는 생명체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섭취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C 생명체는 살아갈 만큼의 에너지를 얻은 것입니다. 반면 C 생명체에게 먹힌 식물이나 동물은 앞으로 살아갈 만큼의 생명을 잃었으니 그만큼의 카르마가 C 생명체에게 쌓인 것입니다. 즉, 먹힌 동물이나 식물의 카르마가 제로섬이라는 형태로 C 생명체에게 쌓인 것이죠. 이것은 해소될 수 있는 카르마가 쌓인 것이라 이 카르마는 C 생명체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 자연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소될 수 없는 카르마를 쌓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언가를 행했다면 그 생명체는 자신의 임계치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으니 등가 교환의 시스템이 작동하여 임계치를 넘어선 무언가는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생명체는 과도하게 임계치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해소될 수 없는 카르마가 쌓이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쌓인 카르마를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생명체는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데 이 생명체는 우주 시스템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잃어야 하는 무언가가 이 생명체의 생명력이 될지, 축적된 재산 혹은 권력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카르마의 특징 4-1. 계층성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하여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카르마가 쌓입니다. 하지만 쌓이는 카르마의 양은 누군가가 이뤘던 딱 그만큼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계층성을 띠며 임의적으로 누적되어 쌓입니다. 좀 더 쉽게 수치화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치는 임의의 수치이므로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D라는 생명체가 특정 행동을 해서 10이라는 카르마가 그 생명체에게 쌓였다고 생각해봅시다. D 생명체에겐 10의 카르마가 쌓였지만 그것을 은연중에 명령한 혹은 부축인 상위에 혹은 하위에 혹은 같은 계층의 D1 생명체는 그 자신의 쌓은 지금까지의 카르마에 10이 더해져서 쌓일지 10이 곱해져서 쌓일지 아니면 10이 제곱되어 쌓일지 모릅니다. 즉 D1이라는 생명체가 지금까지 쌓은 카르마가 50이라면 D라는 생명체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D1 생명체에게 쌓이는 카르마가 60이 될지 500이 될지 아니면 50의 10제곱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D1의 차상위 계층인 D2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카르마에서 D1에게 누적된 카르마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카르마가 쌓이겠죠. D2 카르마 플러스 12 플러스 10, D2 카르마 곱하기 10에 곱하기 10, D2 카르마 10제곱에 10제곱처럼요. 여기서 쌓인 카르마가 해소될 수 있는 카르마라면 쌓였던 카르마를 줄이면 되겠지만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 해소될 수 없는 카르마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소될 수 없는 카르마가 쌓여진 개체가 많아져 행성의 임계치 이상의 카르마가 쌓인다면 행성이 곧바로 자정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행성의 자정작용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의 발전을 이룬 생명체의 집단이라면 우주의 일부 혹은 우주 전체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말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기 좋겠죠. 4-2. 균등성 또한 카르마는 균등성을 띱니다. 국가와 같이 어떤 커다란 집단에서 특정 양만큼의 카르마가 추가로 쌓였다면 그것은 해당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쌓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로 쌓이는 카르마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의 수만큼 나뉘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집단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쌓이는 카르마의 양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가령 이 집단에 곱하기 100만큼의 추가 카르마가 쌓였다면 이 집단의 카르마는 그 구성원 E1, E2, E3, E10 모두에게 곱하기 100만큼 추가되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카르마의 계층성으로 인해 해당 집단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카르마가 추가로 더 누적되어 쌓이게 되겠지만요. 4-3. 변동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일반적인 카르마 시스템의 규칙인데 이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카르마의 규칙이 변하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카르마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생명체가 많아지면 변동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카르마와 유사한 우주의 시스템 우주에는 카르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사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딱히 정해진 명칭이 없으며 카르마 프라임, 카르마 2 프라임, 카르마 1, 카르마 A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시대에 한두 개의 유사 카르마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유사 카르마 시스템이 많이 등장할수록 행성의 자정작용은 촉진됩니다. 가이아 행성의 역사에서 유사 카르마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는 56,746번째 가이아 행성의 시기였는데 이때 등장한 유사 카르마의 수는 30개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명은 100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지만 말이죠. 어떤가? 잘 보았나? 결국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속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인께지. 수많은 가이아 행성의 문명의 생명체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서 이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네. 하지만 전에 말하지 않았나? 어떤 문명의 생명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행성이나 이 우주의 시스템은 그 행동보다 더 많은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말이야. 즉, 그들이 100개의 계획이 있다면 행성은 108개의 대응책이 있을 것이고 1만 개의 계획이 있다면 행성은 11,000개의 대응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일세.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다양해도 결국 행성이나 이 우주의 시스템은 그 이상의 대응책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역시 계획인 뿐인 게지. 그들이 욕심이나 욕망을 적당히 갖고 살았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일세. 하지만 말이야,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 다음번엔 77,776번째 가이아 행성의 6번째 가이아 대륙의 문명의 생명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들은 지금까지 가이아 행성의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 그 문명의 기술로 그들은 이 엔드레스 서큘레이션 유니버스 세계관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우주의 신을 속박함으로써 이 차원을 벗어나려 했지. 그것은 재미있는 발상이었다네. 정말 정말 재미있는 재미있는 일이었지. 일이었지. 후후.